내 남은 여생을 미세스 염과 함께하기로 했다. 마 회장의 폭탄 선언 한마디에 채화영의 30년 권력이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뻔뻔하게 회장을 꼬셔 시어머니 자리를 꿰찬 역대급 하극상. 안방을 차지한 염산월의 서슬퍼런 반격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강남봉과 채화영의 은밀한 미래를 아들 백호가 직접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선을 넘은 두 사람의 추악한 진실, 그리고 복도에서 다시 마주친 죽은 줄 알았던 정숙 키윗딸 장미까지. 뒤엉킨 악연의 실타래가 이제 통제 불능의 나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장미의 복수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화영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식당, 상견례를 연상케 하는 격식 있는 분위기 속에서 한 가족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 테이블엔 마서린과 채화영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맞은편엔 진홍주, 염산월, 그리고 마 회장이 자리했습니다. 평범한 식사처럼 보였지만 곧 이 자리는 폭탄이 터지는 전쟁터가 됩니다. 마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남은 여생을 미세스 염과 함께 보내기로 했다. 그 한마디에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마서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할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배신감 가득한 표정으로 바라봤죠. 채화영은 더 심했습니다. 놀라움을 넘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염산월을 노려봤어요. 산월이가 내 시어머니가 된다고? 하지만 진홍주는 달랐습니다. 고소하다는 듯 입가에 미소를 띠며 채화영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당했던 모든 굴욕이 이 순간 통쾌하게 되갚아지는 느낌이었죠. 염산월은 마 회장의 팔에 매달리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해요. 채화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아 올린 권력의 성이 단 한마디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 여자를 선택했다고? 이제 채화영은 염산월을 어머니라고 불러야 할 판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와 며느리 자리로 추락하는 순간 채화영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오태평의 라운지바 공연. 채화영은 강남봉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장미와 마주친 것입니다. 점점 좁혀지는 두 사람의 거리. 마침내 장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채화영의 안색은 핏기가 가신 채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으며 전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미는 그저 낯선 이를 스치듯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나쳐갔지만 채화영은 그 자리에 박힌 듯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서늘한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채화영은 애써 고개를 저으며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그 아이가 살아있을 리 없어. 그래, 세상엔 닮은 사람이 얼마든지 많잖아. 미친 듯이 스스로를 다독이며 현실을 부정해 보려 했지만 파르르 떨리는 손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완벽하게 매장했다고 믿었던 그날의 비밀이 이제는 살아있는 유령이 되어 그녀의 목을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가까스로 정신을 수습하고 자리에 앉자 기다렸다는 듯 오태평의 무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라운지바를 가득 채우는 호소력 짙은 노랫소리. 강백호는 무대 위 친구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와 함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찰나였습니다. 무심코 시선을 돌린 그 순간 백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 멀리 은은한 조명 아래 나란히 앉아있는 두 사람.
바로 자신의 아버지 강남봉과 채화영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세상에 단둘뿐인 연인처럼 서로를 향한 시선에는 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죠. 백호의 눈빛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최 대표님과 저런 표정으로? 무대 위 태평의 노래는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이제 백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정한 아버지와 채화영의 실루엣만이 잔상처럼 박혀 비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겠지.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겠지. 생전 처음 보는 아버지의 행복한 표정. 하지만 그것은 아들 백호에게 따뜻함이 아닌 거대한 공포와 감당하기 힘든 의심의 칼날이 되어 가슴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채화영은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야말로 폭풍우 같았죠. 시아버지의 경악스러운 재혼 선언부터 복도에서 마주친 유령 같은 그 얼굴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을 날카롭게 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도 자꾸만 떠오르는 한 사람, 바로 강남봉이었습니다. 채화영은 홀린 듯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문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잘 들어가셨어요, 교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같은 시각, 집으로 돌아온 강남봉 역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핸드폰 액정이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채화영의 문자였습니다. 옆에서 잠든 아내의 눈치를 살피던 강남봉은 조심스럽게 침대를 빠져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참아왔던 마음을 터뜨리듯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화영 씨.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강남봉의 고백에 채화영의 목소리도 가늘게 떨렸습니다. 교수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잠이 오질 않네요. 깊은 밤 금기된 선을 넘어버린 두 사람의 대화는 은밀하게 이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강남봉은 아이처럼 핸드폰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얼굴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소년 같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달콤한 행복이 자신과 가족을 파멸로 몰고 갈 얼마나 위험한 독배인지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채화영을 기다리는 건 딸 마서린의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엄마, 연애해? 어제 밤늦게 통화하는 거 다 봤어. 딸의 의심 섞인 한마디에 채화영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에 유령이 나타난 것도 모자라 이제 자신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목을 조여오는 상황. 과연 채화영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까요? 30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정숙희의 딸이 나타나고 천박하다고 멸시하던 염산월이 시어머니가 되어 안방을 차지한 상황. 여기에 딸 서린의 날카로운 의심까지 더해지며 채화영의 왕국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이 기막힌 악연의 서막. 과연 채화영은 사면 초가에 몰린 이 순간 어떤 잔인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장미의 시원한 복수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5분. 권력의 역전, 절대 놓치지 마세요.